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재료가 아니고 이것은 세월을 배반하는 재료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간과 세월을 갖다 그대로 담는 재료가 물성을 가리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직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네. 괜히 녹슨 거를 방지하거나 무슨 뭐 다다이즘이나 파괴주의자의 것이 일부러 그런 걸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비엔나로 유학을 가셨죠? 예, 80년도에. 예. 그때 유학을 가셨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예,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건축가를 만난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전에는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을 한국에서 누구도 뭐 저한테 가르쳐줄 준바가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전까지는 건축이 제가 건축을 배운 게 뭐 일반인들이 뭐 요즘 생각하는 건축의 모양, 외형 그런 어떤 뭐 큰 조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엔나가 굉장한 시대적 오류에 휩쓸려 있을 때 세기말 위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그런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 있을 때 옛날의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갖다가 제시한 건축가거든요. 왜 네.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가 있는 이 호프부르크라고 하는 궁전의 뒤쪽에 이제 오피스 빌딩을 하나 세웠는데 비엔나에 있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단순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엔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래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아도르프 로스가 얘기한 게 장식은 죄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게 모더니즘을 일으킨 실마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가 문화의 사조가 바뀌었죠. 새로운 문화의 사조를 맡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고 건축가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예쁜 그림을 그리고 예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시대를 갖다가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걸 뒤늦게 인식을 해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저는 거기서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예쁜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쁜 집은 좋은 집은 아닌 거네요. 그런가요? 예쁜 집만이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 예쁜 집이 뭐 나쁜 집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뭐 아름답다고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눈에 이게 그냥 눈이 예쁜 것은 그냥 식상하기 쉽고요. 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 내용이 좀 더 성실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집을 말해보라고 하면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서 역시 또 그 건축가들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지금 말씀하신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그 집과는 좀 다른 집일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예, 남진이 불러서 유행한 유행가 아닙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 사회에 유행해서 그 당시 경제개발을 하면서 좀 잘 살아기 시작할 때 그 유행가 가사가 이 서민들에 대한 꿈이었을 겁니다. 그랬죠. 그 꿈이 사실은 그때가 우리나라 이 주거 건축이 혁명적으로 변한 때입니다. 그동안 한 2000년 동안 우리 있던 주택이 그 당시에 변했습니다. 그때 생긴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나온 말이 불란서 미니 2층 집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네. 불란서는 있지도 않는데 비둘기 집처럼 이렇게 이제 시옷점 박공지붕을 가지고 있고 반지하가 있고 테라스가 적당히 있고 그 앞에 이제 잔디 깔고 예. 이제 담을 두르고 그 위에 담 위에는 또 이제 유리 조각 또 꼽고 해서 한평생 살고 싶어서 그래 두르고 저 푸른 초원에 살고 싶어서 잔디 두르고 하는 그런 집이 처음 등장했거든요. 상당히 잘 살던 집이었었죠. 그런 집들은요. 예, 그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전까지 있었던 집은 우리 집은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 집이 급격히 차이가 났는데 이 집 이후로 주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바뀌어 버렸죠. 그전엔 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내용에도 보면은 방 이름이 안방, 건너방
뭐, 이 문간방 위치에 따른 이름이어서 어떤 방이라도 이게 식탁을 펴면은 식당이고, 욕 깔면은 침실이고, 서탁 빌면 공부방이고, 담요 깔면은 화톡방이고, 이렇게 우리 의지대로 막 변했거든요. 네. 근데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이후로 거실, 침실, 욕실 이렇게 방이라는 목적을 가진 이름으로 두는 바람에 집에 관한 공간에 관한 관념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차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집의 형태가 우리의 구조에는 맞지가 않다고. 우리의 삶에요? 예, 우리 삶에 맞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정서에 굉장히 유리된 삶이어서 이것은 지금 시점에 다시 이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제가 최초에 제가 설계한 수졸당이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그게 이제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화두로 삼으면서 설계한 첫 번째 주택이 수졸당이라고 하는 집인데 네. 그 집의 구조는 소위 그림 같은 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집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 어떤 그 집이 바로 이게 이 논현동에 있던 원래 그림 같은 집, 소위 문화주택을 갖다가 만든 집을 하나 허물고 예. 새로운 집을 갖다가 이제 지었는데 70평 땅 위에 마당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작은 마당이 4개가 네 있고 개를요. 예. 가능한 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어떤 방은 이제 그 신발을 갈아 신고 와야 갈 수 있는 방이 되고 동선은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걷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불편함이 다 담겨 있는 집이지만은 사시사철을 잘 알 수 있게 만든 자연하고 굉장히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 집입니다. 그게 현대적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 한국적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가지 상까지 받은 집이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는 집이에요? 남아 있습니다. 예. 퇴임하신 유홍준 청장의 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이 가난한 학자 시절에 이제 자기 아버지 퇴직금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예. 책이 나오기 전에 지은 집인데, 그 집은 그냥 뭐 이게 기와집이 아닙니다. 그냥 슬라브 집이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 정서를 느낀다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건 모양이 아니라 공간 구조가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애들 있는 집은 숨바꼭질 하기가 딱 좋을 집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 벌써 행복한 전경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